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법상의 권리, 우리가 민법을 배우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 권리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이야기할 때 권리, 이와 같은 권한 같은 거 있으면 이걸 절대적으로 인정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대에서는. 하지만 현대에 들어오면서 여기서 평등에 이게 문제가 생기다 보고 힘이 약한 사람한테 제한이 많이 가기 때문에 공공성이나 사회성 이걸 해서 적용을 시킨다겠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절대적인 권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변동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서 먼저 우리가 배울 때 이 권리란 게 과연 뭔가, 권리하고 구별될 수 있는 반사적 이익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인가. 그럼 여기서 두 개가 나오는데 권리 있고 나오고 이 반사적 이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가 뭐냐. 이 권리가 침해됐을 때는 당연히 구제를 받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아니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하지만은 반사적 이익을 했을 때 어떠냐. 이건 두 설이 갈라집니다. 이것까지 포함하자는 설이 있고 이건 아니다. 이 권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침해되더라도 보상은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류 보통적인 통설은 이쪽입니다. 인정 안 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란 뭔가, 반사적 이익이란 뭔가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권리라는 건 뭐냐? 이익입니다. 이익.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이걸 왜 하느냐? 뭔가 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걸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이러한 법률상의 힘을 우리는 보통 권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이익을 어떻게 해야 된다? 향유해야 한다. 이걸 해서 뭐냐? 법률상으로 인정해진 이익이다. 그래서 이걸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 반사적 이익은 뭐냐? 권리하고 좀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함관계를 이야기하면 이런 사회생활이 있고 이 사회생활 안에 이런 법률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 법률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은 권리를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권리가 아니라 반사적 이익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것은 이 부분인데요. 법률 문제, 권리에 관한 이야기. 거기에 밖에 있는 이 반사적 이익이냐. 일정한 사람에게 명령을 내린다. 이 일을 하지 마. 이렇게 명령을 법으로 딱 하면 일정한 사람,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다른 사람에게도 일정한 이익이 생깁니다. 이 다른 사람에게 생기는 이익, 이걸 보통 우리는 반사적 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쉽게 말해서 전염병이 돌면 국가에서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전염병 주사 맞으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일정한 사람 내리지만은 그 다른 사람, 전염병이 퍼져나갈 수 있는 그 막는 반사적 효과를 누린다고 보통 합니다. 예방효과. 이걸 보통 우리는 반사적 이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사적 이익이나 권리, 이 구별하기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하지만은요, 반사적 이익은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은 많은 사람, 이것도 좀 구제를 해주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것도 권리에 포함시켜서 당연히 침해가 되면 구제를 해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이걸 좀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와 같이 기억하는 것은 이 권리가 과연 뭔가. 이 통설적으로 해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다.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권리에는 보통에서 여기는 사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크게 구별되는 게 공권이라고 있습니다. 공권은 뭡니까? 국가적 권리, 국가와 일정 관계, 법률 관계를 공권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공권에서 이제 법률로 보면 헌법이나 아니면 형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공권입니다. 공권. 행정법도 역시 마찬가지고. 거기가 대비되는 말이 바로 여기는 사권입니다. 사권. 개인 간의 권리, 법률 관계. 이걸 나누는 게 바로 사권입니다. 사권. 개인 플러스 개인 대 개인. 이 관계입니다. 당연히 개인 대 개인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평등 관계요, 평균 관계. 평등 관계. 당연히 대표적인 사건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민법. 이게 민법이 바로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중에도 이와 같이 내용에 따른 분류,
여기 나온 대로 효력, 작용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여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권리를 분리를 해놨습니다. 사건.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볼게요. 우리가 내용에 따른 분류입니다. 내용에 따른 분류. 이걸 보통 우리는 네 가지로 나누는데 재산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 나온 대로 해서 인격권. 세 번째가 가족권. 네 번째가 사원권입니다. 사원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시험에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사건의 분류 중 내용에 대한 분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네 가지 암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하면 이게 틀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깊이 문제가 들어가면 어떻게 나오냐? 당연히 재산권이니 인격권이니 가족권이니 사원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특징이나 이 설명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 기본이니까 재산권이 뭔지, 인격권이 뭔지, 가족권이 뭔지, 사원권이 뭔지 이걸 개념적으로 특징 같은 거 이런 거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산권은 뭡니까? 재산권. 이 재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재산은. 재산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이 종류는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물권. 그 다음에 우리 생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채권 있지 않습니까? 채권. 그 다음에 무채재산권. 요즘은 이게 무채재산권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채재산권은 뭡니까? 발명권 같은 거, 실용특허권, 아니면 특허권 같은 거. 이게 바로 무채재산권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 우리 채권은 잘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돈 꾸는 관계. 아니면 다른 물건을 빌리고 다른 물건 갚아주는 관계. 이게 뭐래서 채권에서 이게 다 이게 채권입니다. 한마디로서 채권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계약이 전부 다 채권이나 그건 아니고 이 채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뭐 매매 계약 맞고 임대차 계약 마찬가지고 이걸 전부 다 우리가 보통 채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물권. 물권은 뭐가 있겠습니까? 소유권 있고 우리 말하는 거 전세권 등기 해놓은 거 아니면 근저당권 설정해 주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요 물권이다. 물권. 당연히 물권은 뭐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거래의 대상이 되고 이건 어떻습니까? 거래의 대상이니까 당연히 양도나 상속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도 당연히 하고 상속 이게 가능하다. 이게 재산권이다. 이렇게 좀 특징적인 것만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격권은 뭡니까? 인격. 인간의 존엄성이나 가치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헌법에서. 여기를 그것을 구체화시킨 게 이게 바로 인격권입니다. 인격권. 권리 주체화.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인격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그걸 내용으로 하는 게 바로 이 인격권입니다. 인격권. 당연히 어쨌습니까? 권리 주체화 분리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분리할 수 없으니까 뭐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양도나 상속. 당연히 이게 안 됩니다. 거래 대상이 되겠습니까? 양도가 안 되는데 당연히 거래 대상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는 생명권, 그다음에 정조권, 신체권 이런 게 전부 다 여기 나오는 인격권입니다. 자유, 평등 이와 같이 권리 주체화 이렇게 해서 분리할 수 없는 이런 것을 보통 인격권이라고 하고 인격권은 당연히 양도나 상속이 안 되고 인격권은 어쨌습니다. 침해되면 당연히 여기 나온 대로 재산권도 사후구제가 가능하고 사전구제도 가능합니다. 물론 인격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후구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후구제만 해주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회복할 수 없는 생명 같은 거, 신체 같은 거 생명 같은 건 한번 침해당하면 회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사전구제도 인정해준다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족권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가족권은 이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친족관계 지위에 관한 법률. 나의 모순 관계가 있습니다. 상속. 가장 여러분도 많고 가장 밀접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게 이 상속이지 않습니까? 상속에 대한 권리.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친족에 대한 권리. 이걸 보통 해서 가족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요, 친족이나 상속 같은 거, 특히 친족관계는 어떤 성격이 강하겠습니까? 권리보다는 의무죠.